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 어떤 권리분석에 주안점을 둔 그런 영상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경매 어떤 흐름, 큰 시장 변화가 감지된 게 있습니다. 지금 다세대 빌라가 뭐 5회 유찰, 7회 유찰,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경우는 거의 제로성 게임 끝까지 뭐 보증금이 5억인데 시세가 5억이다. 뭐 무한대로 진행되던 그런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거의 소진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선정할 때 저희 구독자 여러분이나 조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와서 뭔가 볼 게 있어야 그 주안점에 선정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되게 유찰 횟수가 많은 거, 하자 있는 거, 권리 분석, 법률적으로 리갈 마인드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어떤 분석 사항이 있는지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뭐 3회, 5회 유찰건이 거의 소진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흐름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난리난 동네, 로또다, 보물이다 하는 동네가 어딥니까? 둔천동, 잠실, 반포, 주공아파트, 시형아파트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용적률이 널찍널찍 4층, 3층, 많으면 5층이 있는데 이 대지 면적이 넓었던 그런 지역 아파트가 뭐 쉬운 얘기 아닙니까? 3층이나 4층짜리 그런 아파트가 인동거리가 널찍널찍한 그런 토지가 넓은 그런 부지에 건축 면적이 용적률입니다. 15층, 20층, 30층까지 올라간다. 거기서 많이 남겠죠. 거기서 건설회사는 초점을 맞추고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2기 신도시, 목동 등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못합니다. 왜? 뭐 이미 15층, 20층 아파트를 30층, 40층으로 봤자입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는 빌라 다세대가 예전에 학고방에 살던 저소득층 이전 시키고 그 지역을 개발하고 인동거리 넓고 전용 면적 넓은 용적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거기서 셀링 포인트 이점이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빌라 다세대 소재지입니다. 밀집 지역은 뭐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입찰 보면 로또다 보물이다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입찰 보시고 전세 사기 뭐 보증금을 매매가 육박할 정도로 받아갖고 갭 투자해서 100채 200채 사건 사고 많습니다. 차라리 월세 놓으면은 대충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최저가 5억 1,800 5억 5천에 입찰을 받다. 연 은행금리 정기예금금리 2에서 4까지는 모르겠습니다. 3까지는 월세로 놓으면은 맞춰집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의 초점을 살짝 벗어나서 추천, 성질이 강한 그런 이 물건은 추천해 드릴 만하다 하는 그런 물건을 대상 영상으로 선정한 사건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3 타경 51158 감정가 8억 천 2회 유찰되고 이 8월 5일 날 진행되는 감정가 대비 64% 5억 1,800이 진행됩니다. 자, 채권 청구 금액이 4억 6천. 이 지금 화살표 있는 데는 전부 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청구 금액이 4억 6천이면 최저가, 감정가 대비해서 취하 가능성이 작겠구나, 헛수고할 가능성이 작겠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배당 중기일, 이따 저기 등기부등본 사항 보시겠지만은
대항력과 주거 전입으로 대항력과 주거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이 종기까지 권한 행사를 제대로 했는지 꼭 날짜 대비해 보셔야 됩니다. 자, 토지 면적이 한 10평 되죠. 건물 면적은 18평 전용 면적입니다. 그럼 전용 면적인데 공급 면적, 쉽게 말해서 아파트 분양 평형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감정평가서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 있고 공유 면적이 있습니다. 공유 면적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21평형입니다. 자, 세입자 임차인 한 명 있는데 500에 430만 원. 이런 경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선순위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배당 기일날 종기 이전에 배당 신청까지 하면 다 받아가니까. 그리고 후순위인 경우 뭐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되지 500만 원 보증금. 차임은 상가 임대차인 경우에는 곱하기 100해서 환산 보증금으로 그 변화되지만은 이 주택 임차인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 개념이 없습니다. 500만 원. 물론 소액 보증금 무조건 받습니다. 자, 소액 보증금 기준은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2010년 기준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하나은행 2010년 3월 31일. 자, 이게 경매가 두 개 있습니다. 중복 사건. 당연히 표시가 되어 있겠죠. 여기 중복 사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카이데이브에서 먼저 경매, 선행 경매고 후행 사건으로 하나은행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뭐 취하를 하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로 근저당권자 원금 이자 상환이 안 되는 경우 NPL이죠. 난 퍼포밍 론 작동하지 않는 대출금이 됐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신청한 게 중복 사건인 겁니다. 자, 이게 작은 전입세대 전입일자 배당 종기 배당 신청까지 했습니다. 배당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위치 보면은 자, 이게 그 큰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빌라, 하이츠, 원룸빌, 빌라 밀집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지역에 보십시오. 이 대지 면적 보십시오. 대지 면적. 자, 빌라 밀집 지역. 이런데 용적률이 현재 뭐 빌라 해봤자 4층, 뭐 엘리베이터 없이 개 중에는 5층짜리도 있지만은 이 대지에다가 용적률이 한 20층이 된다. 뭐 이거는 기초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여기에 살든지 아니면 월세 놓고 있든지 은행 금리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하면은 언젠가 이런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이미 기존 기축 아파트 지역에서는 가질 수가 없죠. 해봤자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되려면은 이런 빌라. 그래서 요새 간간히 그 취급하는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빌라가 보물된다. 빌라가 로또다. 자, 마천역 뭐 역세권까지는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은 초등학교 교육 어떤 거 여건도 있고 주거 밀집 지역 환경 뭐 이만하면 중에서 상 플러스는 하지만 상 마이너스 정도는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황 조사서는 그 법원 직원이 현장 가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본건에서는 임차인 뭐 소유자 관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주민등록 그 전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재한 겁니다. 자, 물건 명세서 이 소액보증금 배당 신청까지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복잡한 말소기준 권리하고 대비해서 판단해야 될 그럴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건 접수 내역 항상 봐야 됩니다. 임차인 있는 경우에 혹시 떠오르고 경매 기일연기서, 기일연기 신청서, 경매 취소 신청서 접수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준비하셔야죠. 만약 경매 취소 신청서가 접수가 됐다든지 기일연기 신청서가 수차에 걸쳐서 접수가 된다든지 하면은 소유자 채무자가 원금이자 갚으면서 정상적인 처리나 대환, 대위변제 타 금융기관 동원해서 금리가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대위변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낙찰가율하고 입찰가 추천. 이 보면은 낙찰가율이 80%, 지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0% 상위 위로 뜨다가 영끌 어떤 시대 그 여파로 높게 낙찰이 되다가 쭉 떨어졌죠. 60% 이하로. 근데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DSR을 연기를 해서 그런지 뭐 하지만은 큰 변화는 어떤 그 약보합세에서의 약세 하향 트렌드가 조성이 됐는데 리바운드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 본권에서는 감정가 8억 1천, 1회 유찰 가격이 6억 4,800, 그 20%, 80% 감정가 대비 80%입니다. 64% 5억 1,800. 여기에 가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예상 낙찰가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보고 본인이 판단 능력이 해석 능력이 갖춰져야 입찰 법정에 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 판단한 겁니다. 그냥 예상 낙찰가 뭐 가장 그 떨어졌을 때 50몇 프로 거의 반값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 가격까지 한 번 더 유찰한데 한 번 더 유찰되고 나서의 가격을 예상 낙찰가로 제시했는데 현재 시세 흐름으로 봤을 때 감정가 대비 한 70% 5억 7천만 원 상한은 써야 낙찰되지 않을까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 권유사항 아파트나 이 집합건축물 이런 인접지에 가면은 유사한 물건이 그 급매물로 나와 있는 걸 조사를 3건 내지 5건을 하십시오. 그걸 바탕으로 내가 입찰가를 정하시면은 집을 사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입찰가에서도 뭐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월등하게 더 쓰는 그런 좀 서운함. 너무 많이 쓰면 바짝 쫓아온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은 기분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내가 한 뭐 6억을 썼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여기 말한 대로 한 4억 2천으로 그 갭이 엄청나다. 굉장히 서운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급매물 조사를 3건 내지 5건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입찰가 정하시면은 합리적인 그 입찰가 산출 정하시는 방법이라고 권유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입찰 보러 가서 차순위 최고가 매수인권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동네 가서 지역 가서 유사한 물건 급매물을 매수하시면 되니까 그런 권유를 자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정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